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환입니다. 지난 2021년 당시 집권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결정을 위한 당내 경선 과정에서 대리투표, 즉 부정선거 의혹이 불거져 파문이 일고 있다는 소식을 어젯밤 긴급뉴스로 보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특히 당시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패배한 이낙연 후보 핵심 관계자를 취재해 이 내용을 인터넷판을 통해 단독 보도했던 중앙일보가 기사가 나간 뒤 몇 시간 뒤 돌연 관련 기사를 전문 삭제해 그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전해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부방대 즉 부정선거 및 부정부패방지대 대표인 황교안 전 총리가 입장문을 내놓고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과 함께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백악관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남한을 핵공격하면 미국의 핵무기로 압도적으로 대응한다는 내용의 한미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다는 뉴스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교안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부정경선 기사 삭제되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4월 26일 중앙일보에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기사가 인터넷에 올라왔다. 그러나 어쩐 일인지 지금은 삭제된 상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황 대표는 이어서 기사 제목은 이재명 뽑은 민주당 대선 경선 대리투표 있었다. 관리업체 신이었다. 어떤 연유로 해당 기사가 삭제되었는지 짐작은 가지만 언론이 팩트에 입각한 오피니언 리더로서의 책임을 오롯이 감당해 주길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황 대표는 또 그동안 부정선거와 관련하여 수많은 증거들이 물증으로 나왔다. 그런데 이번엔 물증이 아니라 증언이 나온 것이다. 관리업체 시인 말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는 또 물증에 증언이 더해짐으로써 부정선거는 추측이 아니라 팩트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증한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황 대표는 이와 함께 민주당이 상대당인 우리 국민의힘에 대해서만 부정선거를 자행한 것이 아니라 자기 당에 대해서도 부정선거를 자행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라면서 부정선거는 민주주의를 괴멸시키는 악의 도구라고 규탄했습니다. 황 대표는 이제부터라도 철저하게 명명백백히 밝혀내어 그 책임자는 지휘과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면서 국민의 이름으로 철저한 수사를 요청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중앙일보의 이번 기사는 온라인에서도 지금 상당히 화제가 되고 있고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페이스북 유저인 신창용 씨란 분, 서울대를 졸업한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신창용 씨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21세기 한국에서 어떻게 부정선거가 있겠냐면서 계급품을 물었던 인간들은 아래 질문에 답해보라. 지네끼리 싸움에서는 부정투표가 있었지만 적과의 싸움에서는 부정선거는 없었다고, 적과의 싸움에서는 페어플레이를 했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신창용 씨의 이 같은 코멘트는 4.15 총선 선거부정 의혹 진상규명운동과 관련해서 이 운동을 벌이고 있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폄훼하고 조롱하면서 지금 같은 세상에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부정선거가 있을 수 있겠냐고 주장해온 일부 인사들을 겨냥해 직격탄을 날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보로봉이라는 네임을 쓰는 페이스북 유저는 당내 경선에선 온갖 주작질 협잡이 난무하는데 이런 인간들이 진짜 선거는 정정당당하게 치를까? 부정이 결코 없었다고 하는 게 더 이상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윤용진 변호사도 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이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서 자기들끼리도 이런 일을 하는데 상대방에 대해서 자신들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 부정선거를 결코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질이들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부정선거 의혹 진상규명운동을 폄훼하는 일부 인사들을 강도 높게 질타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중앙일보의 관련 기사는
현재 전문 삭제된 상태입니다. 기사가 중앙일보 인터넷판에 올라오고 몇 시간 뒤 파문이 확산되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돌연 중앙일보 인터넷판에서 삭제돼서 중앙일보 인터넷판을 통해서는 현재 그 기사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 건설TV는 그 기사가 아직 중앙일보 인터넷판에 남아 있을 때 그 관련 기사를 프린트로 출력해서 보관했고 그 관련 기사를 어젯밤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현재 이 사건이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어젯밤 중앙일보가 관련 기사를 전문 삭제했던 원래 그 기사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재 중앙일보 이 기사는 중앙일보 인터넷판이나 혹은 네이버 등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그 역사의 기록이라는 차원에서 제가 프린터로 출력해 놓은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의 기사 원문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이재명 뽑은 야 대선 경선, 그러니까 민주당 대선 경선 대리투표 가능했다. 관리업체 시인, 이런 제목이고 이 제목 앞에는 단독이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종기사라는 뜻입니다. 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논란이 확산하면서 전대 이후 이어진 대선 경선 과정에서도 송영길 대표가 이끄는 당 지도부가 이재명 후보의 편파적인 경선 관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당시 경선을 관리한 업체 대표가 대리투표를 막을 수 없었다고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돈봉투 파문의 주역인 이정건 전 사무부총장이 당시 당 중앙선관위원으로 온라인 경선을 관장하면서 대리투표 의혹을 추궁하는 이낙연 후보 측 관계자의 전화를 여러 번 기피해 논란을 무마하려 했다는 전언도 나왔다. 이낙연 후보 캠프 핵심 관계자는 이낙연 후보의 표가 유달리 적게 나온 온라인 투표에서 대리 중복 투표가 가능한 사실이 당시 드러났다. 선거인단의 주민등록번호와 인증번호를 알면 동일 휴대전화에서 여러 명이 투표를 할 수 있게 돼 있었다고 했다. 이어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휴대전화 로그인 기록을 공개하라고 온라인 경선을 관장한 이정건 전 부총장에게 이틀 동안 수십 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더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그 뒤 이 전 부총장은 경선이 이재명 후보의 승리 쪽으로 기운 뒤에야 뒤늦게 콜백을 하면서 아버지가 몸이 불편해 돌보느라 전화 못 받았다. 양해해달라고 하더라며 로그인 기록 공개에 부담이 크니 전화를 안 받는 방식으로 피해버린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당시 경선을 관장한 업체는 선거인단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면서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개발하고 투개표 관리까지 독점했다. 게다가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의 위탁회사여서 이재명 후보와 가까운 사이 아니냐는 의심도 샀다고 했다. 그는 중립성이 의심되는 이 회사 대신 중앙선관위의 경선을 위탁하자고 당에 제안했지만 일축당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로그인 기록을 안 주면 경선을 보이콧할 수 있다고 압박하니까 당은 경선 말미인 2021년 10월 5일 업체 대표와 이낙연 캠프 관계자, 외부 전문가를 모아 설명회를 열었다고 했다. 이어 설명회에서 업체 대표에게 대리투표 의혹이 있어 시험삼아 해보니 가능하더라고 추궁하니 현재 기술로는 그걸 즉 대리투표를 막을 수 없다. 막으면 투표율이 떨어지는 등 문제가 생긴다고 말해 대리투표 가능성이 사실임을 시인했다고 전했다. 그는 정당 같은 공공기관에 발주하는 온라인 프로그램은 인터넷진흥원과 국정원에서 보안 인증을 받게 돼 있는데 민주당의 온라인 투표 프로그램은 인증을 받지 않았다. 시간이 부족해 인증을 받을 여유가 없었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설명회에 참석한 외부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의 당시 집권 여당이 대선 후보를 뽑는 경선에서 기본적인 보안 인증도 받지 않은 프로그램을 썼다는데 큰 충격을 받더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낙연계 의원들에게 이를 브리핑해주자 의원들이 경악하더라. 부정 의혹이 워낙 엄청나니까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면 경선 보이콧으로 받아들여질까봐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이정건 전 사무부총장은 2021년 6월 서삼석, 민병덕 등 송영길 당시 신임당 대표가 임명한 사무부총장 2명과 함께 대선 경선 중앙선관위원회에 임명됐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이 3명은 이재명 후보와 가깝다는 의혹을 받은 송영길 당시 대표의 측근들이라며 이들이 송 대표 치하 경선 체제에서 선관위원회에 임명된 것은 경선을 편파적으로 관리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고 대리투표 등 경선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은 그 추측이 사실임을 확인해 준다고 했다. 이런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이 기사는 어제 그러니까 4월 26일 오후 중앙일보 인터넷판에 올라온 강찬호 논설위원의 기사였습니다. 그러나 이 기사가 올라오고 몇 시간 뒤 돌연 중앙일보 인터넷판과 네이버 등에서 관련 기사가 전문 삭제돼서 그 배경에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내용은 한미 워싱턴 선언 채택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 현지 시각으로 4월 26일 백악관 정상회담에서 한미 간 핵협의 그룹을 창설하기로 합의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핵협의 그룹은 북한 핵위협에 맞서서 미국의 핵 우산, 즉 확장 억제 제공과 관련한 정보를 한미 두 나라가 공유하고 핵전력 운영과 관련한 기획 및 실행에도 한국이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라고 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확장 억제의 정보 공유, 공동기획, 공동실행을 포괄하는 메커니즘이 더욱 유기적으로 작동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공격 시 즉각적인 정상 간 협의를 갖고 이를 통해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하여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한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취하기로 약속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핵협의그룹과 관련해 한미 양국은 핵과 전략무기 운영 계획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전력을 결합한 공동작전을 함께 기획하고 실행하기 위한 방안을 정기적으로 협의할 것이며 그 결과는 한미 두 정상에게 보고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핵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도상 시뮬레이션 훈련을 더욱 발전시키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만약 북한이 핵공격을 할 경우 바로 북한 정권의 종말로 이어질 것이라고 김정은 정권에게 경고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하고 원칙이 있는 일본과의 외교적 결단에 감사를 표한다면서 이는 한미일 3자 파트너십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핵무기를 탑재한 탄도미사일 전략 핵잠수함 즉 SSBN 등 미국 전략자산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한반도 주변에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미 행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핵무기를 실을 수 있는 전략 핵잠수함이 한반도에 전개되는 것은 1980년대 초 이후 없었던 일이다. 그러니까 1980년대 초 이후 처음이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의 핵전략 자산을 한반도 주변에 사실상 상시 배치해 유사시 한미가 응징 보복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해서 북한의 핵도발을 억제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 합의와 관련해서는 전술핵 재배치에 맞먹는 수준의 한국형 핵공유 메커니즘을 통해 북한이 핵도발에 나설 경우 핵으로 북한 정권을 끝낼 것이라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대신 한국은 핵확산 금지 조약 즉 NPT를 준수한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해서 한국의 자체 핵무장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두 정상은 또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첨단기술 협력을 강화하는 한미 차세대 핵심 신흥기술대화, 사이버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한미 전략적 사이버 안보협력 프레임워크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두 정상은 최근 6.25 참전 실종자인 루스 스토리 미국 상병 신원이 확인된 것을 계기로 6.25 때 실종된 장병을
끝까지 찾겠다는 의지를 담은 공동성명도 채택했습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미에서 한미양국은 문재인 정권 시절에는 꿈도 꿀 수 없었던 밀접한 협력 관계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끕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